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안철수 두 분에게 특별 부탁이 있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일부 세력이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펼치는데 이걸 극복하려면은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내일 사전투표, 그것도 오전에 사전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을 일축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심전심인 듯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은 서로 전화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심전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 신촌 유플렉스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친인 유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서대문구 남과자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내일 오전에 하기로 했답니다. 오전에. 윤 전 총장 측은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작년 총선 때에는 본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 2030 젊은 세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이 노령층에 대한 배려로 보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 힘이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전투표 많이 참여하자에 호응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더구나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주말에 이틀 동안 있는 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국민들의 의사가 이 정권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아주 고차원의 이 정치적 행동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정무 감각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분의 메시지 관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표로 심판하자 이거죠. 투표로 권력형 범죄를 심판하자. 여기에 본인이 모범을 보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 특히 지지 세력이 강하고 또 젊은 층 2030 40대까지 포함해서 젊은 층의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앞장서 가지고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는 이유는 아직도 음모론자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리고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하면은 뭐 표가 도둑 맞는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국민 신뢰가 강한 두 사람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작년과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 26% 됐죠. 이번엔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이겨야 이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실책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더니 공화당 사람들은 많이 안 나가고 민주당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반발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가지고 결국 사전투표 함이 열리면서 경합지역에서 바이든이 역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2030 세대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서울 내일 모레는 어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궐선거는 이번에 오세훈 또는 오거돈처럼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재판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받으면은 그게 재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나면은 그 자리에 재선거를 하는 거고, 사망, 사퇴 이런 유고가 생기면은 보궐선거가 하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꽤 많습니다. 서울, 부산 시장만 집중해 놓으니까 이런 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참고로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어령군수 2군데서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경기도 의원과 충북도 의원, 기초의원 9곳, 전남 보성군 의원, 경남 함안군 의원, 이런 지역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설치되는데, 사전투표가 설치되는 개수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울 424군데, 부산 205군데, 울산 16군데, 경기 7군데, 충북 11군데, 충남 4군데, 전북 4군데, 전남 23군데, 경남 28개소 등 72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컨대 그것도 전북 같으면 전북의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전북 같으면은 사전투표가 있는 곳이 김제시에서 보궐선거가 있군요. 보궐선거. 그럼 전라북도에 살고는 있으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분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참 안철수 씨도 내일 오전 10시 신촌 유플렉스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안철수 씨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투표를 한답니다. 안철수 씨는 줄곧 사전투표 동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은 사실은 사전투표가 안전한데, 작년에 자꾸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거짓말을 해대면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 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관리 방안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강화를 한 여러 가지 점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에서 무슨 투표 부정, 개표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좌파 정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을 통과시키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시절부터 사전투표가 있었다는 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이것은 완전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국민들은 투표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하면은 안 된다,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코로나 사태 때
편하게 사전투표 하려는 사람은 선택지가 3일입니다. 2일, 3일, 7일 중에 하루 골라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무조건 7일에만 하라 하면은 이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건 완전히 이거 범죄입니다. 선거 방해 행위입니다. 선거 방해 행위고, 더구나 이유를 대해서 합리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짓말을 가지고 주권의 최고 형태의 표현인 선거를 방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겁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전투표 반대 운동하는 자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주의 적입니다. 자유의 적입니다. 진실의 적입니다. 이제 양심이 있으면은 작년에 사전투표 조작론을 퍼뜨려 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 이제 반성할 날도 참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은, 제대로 된 남자라면은, 뭐 제대로 된 여자라면은 분명히 해야죠. 지금도 사전투표 틀림없다,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고 믿으면은 그 믿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잘못됐다고 알면은 이제는 내가 잘못됐으니까 나에게 속아 넘어갔던 분들 죄송하지만은 사전투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양식도 없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양심 없는 지식인은 잘 훈련된 개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